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 벤의 김민지입니다. 저희 오늘부터는요,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2019년 마지막 거래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이 시간에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으로 꾸려가 볼까 합니다. 종목 상담 특집 방송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연말 저희 서울경제TV 베스트 트레이딩맨과 함께 하시면서 더욱더 유익한 정보들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해답 찾아가는 시간 되보시기 바라겠고요. 궁금하신 내용들은 전화하고 문자 그리고 카톡으로 세 가지 방법 활짝 열고 받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부담 없이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 막판에는요. 저희가 전문가가 들려주는 베스트 투자 강의 시간까지 준비를 해뒀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아울러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 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 또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날인데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요. 오늘 저희가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첫 회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날이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와 함께 하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부터 소개를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할 전문가 이지환 전문가와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도 일단 전문가님을 처음 뵙는 것 같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모르고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전문가님 소개부터 좀 도와주실까요? 예, 처음 인사드리는 이 시간에 이지환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시장이 이제 연말장으로 가고 있고 내년을 대비하는 모습 지금부터 이제 서둘러셔야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서울경제TV에서 심층적인 종목 상담과 함께 투자 가이드를 제시해드릴 전문가 경력 10년 이상이 되었고요. 이전에 미국 선물 거래사를 하면서 외국계사에 7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외국인의 동향이 어떻게 매매하는지 궁금하다. 이번 한 달간 함께 하시면서 여기서 좀 철저하게 파헤쳐 보시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제가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지금 너무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사실은 11월장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자금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외국인 동향, 과연 외국인들이 진짜 언제쯤 좀 사자세로 돌아올는지 오늘도 장중에는 잠깐 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마지막에는 결국에 팔면서 지수가 조금 상승 탄력을 줄이면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지환 전문가께서는 외국인 수급이 언제쯤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잠시 뒤에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상담 그리고 실시간 참여 늘 받고 있으니까 환영하고 있으니까요.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문자번호 그리고 카카오톡방 참여 방법 이용해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번 그리고 2612번 두 대의 전화기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두 개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샵 4989번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4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종목명을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또 바로 상담을 도와드릴 거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카카오톡이 가장 편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배트맨 이지환 지금 아래 나가고 있죠. 배트맨 이지환 6글자 검색하신 다음에 들어오시면은 또 얼마든지 편안하게 채팅창에다가 간편하게 상담 신청 남겨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3가지 참여 방법 활용하셔가지고 아무거나 편하신 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저희가 본격적인 참여 시작에 앞서서 일단은 종목 상담에 앞서서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 저는 장중에 외국인이 갑자기 방향을 튼 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이유가 가장 궁금한데 우리 이지환 전문가께서는 오늘 이런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양시장의 상승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12월장 외국인 매수가 돌아올 수 있을까요?
네, 시장의 지금 외국인의 움직임을 보면 사실 외국인들이 11월 달 초가 11월 6일 전후로 해서 상당히 매도 쪽의 움직임을 많이 보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MSCI 이 리밸런싱과 관련돼서 3조에서 한 5조 정도의 매물이 나온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캡룰과 관련해서도 외국인의 매도 압박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시면은 이러한 표면적인 이유보다도 사실상 8월달 이후에 반등이 이어진 이후에 외국인의 차익 매물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 특히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에 차익 매물을 실현하려는 욕구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외국인들의 매도가 대부분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에서 계속해서 연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관점을 좀 보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보신다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수가 코스피 지수로 2150선 정도에 다다를 때부터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2100선을 넘어가게 되면 시장 전체 PER이 한 11배 정도에 육박하게 됩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봤을 때 보통 시장 전체 PER이 11배 육박하게 되면 외국인들은 대체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차익 실현 욕구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 이런 관점을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게 보신다면 지금 현재 MSCI 리밸런싱이 끝났는데 왜 이렇게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나라는 관점은 역시 차익 실현이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고요. 이번에 이런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은 전체적으로 또 코스피 지수가 2050선 미만으로 내려가게 되면 또다시 박스권 하단에서 저평가 구간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신다면 지수로 봤을 때는 한 2050선 전후, 2070선 전후로 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고요. 시기적으로 보시면은 이번 12월달 선물 옵션 동시 만기까지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나오면서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지만 이후에는 다시 충분히 매수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시원한 분석, 아주 날카로운 분석이었습니다. 저 고등학교 때 꼭 사회 선생님을 보는 느낌이에요. 아주 정말 날카롭게 딱 요점만 정리를 하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좀 답답하신 그 마음이 확 뚫리셨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언제쯤 좀 수급이 좀 개선이 될런지에 대해서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일단은 오늘장 마감 시황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저희 지금 상담이 실시간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일단 이쯤에서 전화 연결 먼저 해서 시청자분 먼저 만나 뵙고 다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뵙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제가 지금 종목을 봤는데 아버님 대원 미디어를 매수를 하셨어요. 예. 7,400원에 30% 맞으시고요. 예, 맞습니다. 제가 봤더니 지금 매수를 하시고 나서부터 지금 계속 주가가 내려가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너무 속상하셔서 일단 매수가 회복이 가능한지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네. 네, 일단은 이지환 전문가를 바로 지금 연결 좀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대원 미디어 7,4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아마 11월 초쯤에 매수하셨죠? 11월 26일 날 매수. 이번에 내려올 때 매수하셨으면 예. 시기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으셨네요. 예. 궁금하신 점부터 먼저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원 미디어 일단 기술적으로 아마 접근하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8월달 바닥을 잡고 반등하는 구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바닥권에서 매집은 상당히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11월달을 넘어서면서 거래량이 큰 폭으로 좀 실리면서 모멘텀이 좀 붙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이 8,000원대에서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이때 네. 이제 이 가격대를 좀 지지를 해주면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었는데 아쉽지만 8,000원대 이상에서 거래량이 나오면서 지금 다시 6,000원대 후반으로 좀 내려앉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 위쪽에서 일단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요. 조금은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에 차익 실현 매물이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지금 반등권에서 좀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가격대 7,000원 초반대가 좀 내려오면 전체적으로 한 6,700원, 800원 지금 가격대 살짝 밑에서 120선을 이탈하지 않고 좀 반등이 나올 개연성이 좀 있습니다.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 좀 빠져나온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고요. 반등 시 좀 기대할 수 있는 가격은 7,500원에서 7,600원 전후 정도까지 좀 예상을 하시면 되겠고요. 7,500원에서 7,600원 전후에서는 일단 비중을 줄이시면서 좀 빠져나온 이후에 상당히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 비중을 좀 이 가격대에서는 줄이시면서 조금 더 시기적으로 좀 뒤쪽을 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혹시 뭐 다른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여쭤보시면 제가 좀 시원하게 대답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단기간에 그 매수했는 가격 올라오겠습니까, 지금요? 지금은 일단 거래량이 없이 빠지기 때문에 반등은 나온다 보여지고요. 네. 그렇지만 반등이 나올 때 좀 말씀드린 것처럼 반등이 나올 때 좀 빠져나오는 매도 관점으로 빠져나온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가격대는 7,500원에서 7,600원 전후대에서 아마 단기 고점을 좀 다시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매수한 가격대에서 살짝 위쪽에서 좀 빠져나오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속 시원한 상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연락이 닿으신 분인데요. 일단은 꼭 첫 번째로 연락 주신 만큼 좀 수익을 조금은 내지 못하시더라도 일단은 그래도 손실을 조금 메꾸신 다음에 나오실 수 있기를 기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카카오톡방에 상담을 올려주셨습니다. 수익 킬러 이기님의 종목 봐드릴게요. 우리손 FNG를 보내오셨고 매수가가 2,560원 그리고 비중은 20%입니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이 수익킬러 이기님께서도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시고 제가 봤더니 이거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슈로 그때 잡으신 다음에 지금 쭉 매도를 못하고 가지고 계신 게 아닐까 싶은데 우리 이지환 전문가께 일단 지금 이분도 수익 실현, 매수가 회복이 가능한지가 일단 수익 실현보다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이지환 전문가님. 네. 네, 일단 우리손 FNG 지금 좀 많이 빠져 있거든요. 네, 좀 속상하시겠습니다. 다시 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테마에 좀 가까운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요. 보시면은 9월 달에 상당히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움직임을 보였고, 이때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2,000원 초반대에서 가파르게 3,000원 초반대 정도까지 좀 빠르게 움직였는데요. 사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접근하실 때는 상당히 진입가와 청산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한 박자만 늦어도 상당히 손실이 좀 깊어질 수 있는데요. 좀 안타깝지만 지금 같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000원 전후로 해서 강하게 차익 실현 매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이전에 2,000원 초반대에서 매집했던 종목들이 3,000원 초반대에서 대부분 차익 실현이 이루어졌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대량의 차익 실현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주가는 상당히 힘을 받지 못하고 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후에 지금 3,000원대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지금 1,910원대까지 좀 밀렸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 밑에 지지선이 한 1,700원대에서 지지선이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이평은 지금 밀고 내려와 있는 모습이고 거래량이 상당히 고점이 터졌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역시 좀 안타깝지만 좀 빠져나온 전략을 먼저 우선시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직전 저점이었던 1,700원 초반대에서 지지가 나오게 되면 직전 고점대인 2,150원에서 2,200원대에서부터 물량을 좀 줄여나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2,560원이라는 본절 가격까지 좀 기대하기에는 단기간에 좀 어려운 모습이다라고 안타깝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1,710원, 20원, 1,700원 초반대에서 지지가 되면 반등이 나왔을 때 2,100원 전후로 해서 빠져나온 전략을 세우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손 FNG 지금 테마주로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수익킬러 이기님도 마찬가지로 수익을 내시기보다는 2,100원 전후에서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비중을 좀 축소하시면서 계속해서 빠져나오시는 전략 쪽으로 저희가 좀 대응 방법을 잡아드렸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손실을 최대한 좀 축소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전화 상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님 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연결되셨고요. 네, 봤더니 지금 HL 사이언스를 매수를 하셨는데 네, 86,800원에 10% 맞으세요? 네, 86,800원요. 네, 지금 손실을 상당히 많이 보고 계세요. 네, 그래도 그래도- 걱정해요. 네, 그래도 다행인 거는 비중을 조금밖에 안 실으셔가지고 아, 다행인 것 같아요. 그나마. 네, 일단은 어느 정도 뭐 조금 반등 기회가 지금 앞으로 좀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지환 전문가 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마음고생이 좀 심하시겠는데 이 종목 9월 달 네. 초에 매수하셨죠? 네, 8월 30일 날
좀 매수해가지고 다음날 그러니까 내린 것 같더라고요. 네, 역시 이제 이런 종목도 상당히 종목이 좀 움직일 때는 좀 가파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안타깝지만 8월 말 9월 초에 지금 보시면 고점을 좀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때 고점을 형성한 가격을 보시면은 85,000원 전후로 해서 85,000원대부터 76,000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한 85,000원에서 75,000원 한 10,000원 상간을 놓고 상당히 대량의 매물이 나왔다라고 좀 보셔야 되거든요. 9월 19일 날 보면 대량의 거래량이 이제 유발되면서 장대 음봉이 나오는데, 이때 보시면 이제 85,000원에서 75,000원 사이에서 차익 실현 매물, 빠져나오는 매물이라고 봐도 되겠죠.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이후에 지금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하고 아래로 좀 흘러내리는 모습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중이 작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물 타기도 쉬운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물을 좀 타기는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 종목 역시 지금 현재 이제 흘러내리는 가격대에서 좀 빠져나온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됩니다. 좀 안타깝지만 이미 위쪽에서 그렇죠. 이제 위쪽에서 좀 대량의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주체가 지금 결여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51,600원 정도 가격대가 지금 내려와 있는데, 내려와 있는 가격대에서 지금 현재 좀 조정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 이 종목은 조금 더 흘러내릴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신다면은 어쨌든 이 종목 반등 나올 때 좀 빠져나온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되는데, 지금 전체 지지선을 좀 봤을 때 지금 한 47,000원, 48,000원대 전후에서 지지를 받을 개연성이 좀 있습니다. 물론 여기를 지지를 받는다고 해도 반등을 줄 때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62,500원 전후에서는 사실 좀 넘어가기 어려운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가 좀 밑으로 흘러내리더라도 위쪽에 매물이 없거나 혹은 차익 실현한 매물이 없다라면 좀 가파르게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LG사이언스처럼 이렇게 매물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반등 줄 때 좀 빠져나오는 전략을 세우셔야 되고요. 47,800원, 48,000원 요 전후에서 지지를 좀 받으면 안타깝지만 6만 원 좀 반등 줄 때 가감하게 좀 청산하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혹시나 밑에서 또 다른 물타는 전략보다는 이 종목 가감하게 반등 줄 때 좀 자르고 나온다. 또 더 좋은 종목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블록딜도 7만 원대에서 했나 본데 그분들도 그러면 손실을 보겠네요. 블록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블록딜 혹은 제3자 배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과 연계되어 있을 수 있고요.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는 또 물려있다라는 관점, 개인들하고 좀 틀리게 이런 경우에는 뭐 보호예수 기간도 있고 상당히 좀 뒤쪽에 또 매물이 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잠겨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혹시 다음에 이런 블록딜이나 제3자 배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흘러내린다면 사실 그런 경우에는 좀 빨리 빠져나오는 경향이 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종목에서 블록딜이 나왔다. 누군가 이 종목을 크게 매수할 수 있구나. 움직일 수 있구나. 혹은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다. 누군가 이 물량을 받아가는 세력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쉽지만 그런 경우에 대부분 같은 경우 주가가 흘러내린다면 일정 부분은 보유수에 물려있는 부분의 상당 부분 뒤쪽이거나 혹은 그걸 상쇄할 수 있는 다른 쪽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는 사실 종목이 흘러내릴 때 좀 빨리 빠져나오는 전략. 다음번에 혹시 이런 경우에 또 해당된다고 하신다면 좀 빨리 빠져나오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그 수익은 낮다고 그래서 기다렸는데 그렇게 되네요. 수익이 나는 거 보고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수익이 나고 나서 더 빠지는 것 같아요, 얘가요. 한 70% 났나 보던데요, 이 종목이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익과 주가의 상관관계를 좀 보시면은 오늘부터 이제 말미에 가시면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제가 이 주가 흐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거든요. 그 부분을 오늘부터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좀 잘 들으시면 그래도 주가 흐름이 어떻게 좀 흘러가는지 좀 예측을 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익이 많은 기업, 좋은 기업과
주가 흐름이 좋은 주식은 좀 다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은 역시 이제 우리가 좀 경험을 쌓아 나가면서 그래도 비중을 좀 작게 잡으시고 이런 종목에 접근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그나마 손실이 나시더라도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은 그래도 좀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은 비중을 5% 10% 내지 이렇게 좀 미만으로 잡으시고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강의 내용을 좀 보시면서 며칠 연속 이렇게 좀 들으시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6만 원대에서 그냥 올라오면 팔면 되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2,500원 전후에 반등을 주면 네.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좀 자르시고요. 특히 지금 이제 연말장 이후 다음 주 넘어가게 되면 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 이후가 되면 시장이 또 한번 바뀔 수 있고 주도 섹터가 변할 수 있고 또 거기서 주도 종목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미리 이렇게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지 새로 올라가시는 종목에 또 물량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변하기 전에 이런 종목은 좀 과감하게 잘라내시는 게 좋겠다 잘 말씀드릴게요. 모르는데 증권사 직원이 맡아서 하는데 그렇게 모를 수가 있나 싶은 생각도 나고 그러네요.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 최선을 다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장의 변화라는 건 항상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우리가 대응하느냐 부분이 이제 100%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마음을 쓰리시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좀 대응의 영역에서 우리가 좀 잘 대응하자라는 관점을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HS사이언스 대주주 측 블록딜 여파에 계속 약세를 기록하면서 지금 5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인데요. 그때 좀 이지환 전문가를 만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희가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게 되셔가지고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좀 지켜보시다가 정말 또 너무나도 힘들게 한다. 주가가 참 예상대로 가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좀 포착을 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10시부터 11시까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릴 거니까요. 방금 전화번호 연락 주신 거 잘 적어두신 다음에 연락을 다시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욱더 자세하게 또 그때는 상담을 또 도와드릴게요. 자,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생방송으로 지금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저희가 11월 한 달 마련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 나도 빨리 접수를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번호 연락해서 저희 궁금하신 내용들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샵 4989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지만 샵 4989번으로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마찬가지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료로 연락을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배트맨 이지환 6글자 검색을 하시면은 지금 아래 나가고 있죠. 바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무료로 종목 신청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서 또 바로 시청자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서희건설을 들고 계세요, 지금. 네, 1,110원에 30% 보유를 하셨는데 네. 언제 매수하신지 너무 궁금해요. 언제 매수하셨어요? 매수한 거는 며칠 안 됐어요. 며칠 안 되셨어요? 네네. 그러면은 일단 전망이 가장 궁금하시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약간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서 들어가신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네. 매수하고 나서 좀 빠졌네요. 그래서 그 전에 그 증권 방송 보고 그 종목을 하나 채택했다가 손실을 많이 봤죠. 조금 불안해요. 그래서 종목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손실 보시는 종목 있으시면은 부담 없이 이 시간에 또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서희건설에 대해서 일단 그럼 저희가 전망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지환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반갑습니다. 서희건설 1,110원에 매수를 좀 하셨고요. 사실 매수 자리는 지금 보시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 하단에서 잘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자리에서 매수하셨다고 해서 추천을 받으셨는지 본인의 의지로 매수하셨는지 제가 좀 궁금했었거든요. 만약에 이제 본인의 의지로 매수했다면 그래도 차트 공부를 좀 많이 하셨구나라는 부분을 좀 제가 생각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보시면 이제 1,110원에 매수하셨는데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수한 진입한 지점은 나쁘지 않고요. 다만 이제 서희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회사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부침이 큰 회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이제 산업 구조가 탄탄하게 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기 흐름보다는 이제 주가 자체 내재 흐름을 좀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시면은 1,100원대와 1,300원대의 박스권 흐름을 좀 보시면 됩니다. 1,100원대에서 1,300원대 박스권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박스권 하단에서 일단 매수를 잘 하셨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좀 보시면은 1,300원대에 지금 9월 25일 날 전후로 해서 9월 이후에 위쪽의 모습을 좀 보시면은 박스권 상단에서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밑에 1,100원대 박스권 하단을 보시면은 거래량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1,100원대와 1,300원대의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박스권 상단이 강하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박스권 매매를 할 때 기술적 분석이 가능하신 분들도 이런 종목을 접근하실 때 박스권 하단과 상단을 놓고 박스권 하단이 좀 강할 때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사실 좀 더 좋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박스권 상단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손절해야 될 타이밍은 절대 아니고요. 네.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은 밑에 지지선이 밑에 한 1,000원대 초반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까지 좀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1,030원, 1,040원 요 근처에서 지지를 받는지 여부를 일단 확인하시는 게 먼저라고 좀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 1,030원, 1,040원대에서 지지가 좀 받아진다면 박스권 상단에서 조금 1,200원 중반대 정도까지 보시는 전략을 좀 견제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 1,220원, 30원, 40원 요 가격대를 지지하지 못한다면은 박스권 하단 이탈로 좀 보셔야 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좀 빠른 손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관망하면서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 말씀드리고요. 지지선은 1,020원, 1,030원대 이 가격대가 지지되면 반등 시 1,260원, 70원대 정도까지 박스권 전략을 펼치자. 추세를 보지 않는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권 상단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에서 차익 실현 관점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서해건설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사항 만약 생기신다면 또 내일이고 모레고 언제든지 저희는 접수를 받으니까 편안하게 부담 없이 또 이 시간에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바로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전화 상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시청자분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에어부산 저 50원에 20% 샀는데 저 계속 떨어지네요. 네, 7,750원 맞으시죠? 예. 이거 지금 매각 기대감에 그때 올라갈 때 잡으셨어요? 예, 올라갔을 때 잡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때 수익 실현 놓치신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들고 오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기회가 올런지 그럼 이지환 전문가하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네, 사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좀 있었죠. 이제 호재라기보다는 재료가 있었죠. 상승 모멘텀에 대한 매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컸었고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지금 매수를 하신 부분은 사실 이제 급등주를 좀 쫓아가는 개념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런 종목은 진입했던 가격에서 내가 얼마에 청산할지 혹은 내가 얼마에 손절할지 반드시 좀 잡고 들어가는 전략이 좀 필요한 종목이고요. 기술적으로 지금 먼저 보시면은 11월 12일 날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이때 양봉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9,320원까지 상승하면서 대량의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대량의 거래량이 나온 이후에 이 가격대를 지지하는 움직임이 나왔으면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박스권 상단이라 할 수 있는 9,000원대를 돌파하면서 상당히 큰 폭의 움직임을 갈 수 있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다음날 다시 대량의 음봉이 돈방하면서 주가가 이제 한 방 크게 얻어맞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대량의 거래량이 나오고 이 가격대를 지지하지 못하고 다음날 큰 음봉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이 종목을 끌어올렸던 6,000원 초반대에서 9,000원 후반대까지 올라왔던 이 종목을 이끌었던 세력들이 일종의 차익 실현을 대부분 다 했다라는 관점을 좀 보셔야 되고요. 상당히 안타깝지만 일단 차익 실현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차익 실현이 대량으로 나오게 되면 이후에는 주가가 좀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흘러내릴 때 보시면은 이전의 지지선과 이후에 차익 실현 쪽 두 쪽을 이렇게 비교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한데요. 9,000원 후반대와 6,000원 초반대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은 상당히 9,000원 후반대가 강한 매물대가 돼버리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런 상승 흐름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할 때는
상당히 위쪽에 매물이 많이 쌓여 있게 됩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층층이 이제 이 매물대를 돌파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에 나왔던 거래량을 훨씬 상회하는 매수 세력이 들어오든가 혹은 상당히 오랫동안 기간의 조정을 좀 받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지금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제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가격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가격 조정이 크게 이제 밑으로 내려갈 부분은 많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6,000원 초반대 정도 같으면은 지지를 충분히 좀 받을 수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6,000원 초반대에서 지지를 좀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승하기까지는 기간 조정의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을 좀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좀 여유 있는 부분으로 진입을 하셨고 20% 비중 이외에 여윳돈이다라고 좀 생각하면 이 기간 조정을 한번 견뎌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고요. 만약에 좀 빠른 움직임을 택하시겠다라고 하면은 7,750원 정도에 진입을 하셨는데 6,000원 초반대에 지지를 좀 받으면은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 7,000원에서 7,500원 정도 반등 구간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좀 빠져나온 전략을 세우실 수 있고요. 그러면 나는 7,000원에서 7,500원대에 빠져나오겠다. 혹은 두세 달, 세네 달 이상 기간종을 좀 견디고 수익 실현하겠다. 두 가지 중에서 좀 선택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시고요. 비중은 20%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에어부산 좀 네. 고민이 해결이 좀 감사합니다. 되신 것 같으신가요?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또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고요. 잘 대응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문자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종목명부터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디바이스 ENG 13,000원에 25% 보유를 하셨다라고 5408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지금 보니까 손실 중이신데 여름부터 아마 쭉 들고 오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수급을 봤더니 최근에 좀 그래도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지환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오늘 이제 좀 종목 상담하신 분들 좀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분도 이제 13,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25%. 7월 달에 보시면은,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13,000원이 딱 차익 실현하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좀 물리시는 분들이 보시면 이 차익 실현 지점에서 매수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7월 달에 보시면은 6월 말과 7월 초를 좀 전후해서, 중반을 전후해서,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오면서, 13,000원대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보통 이제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게 되면 이전에 4월 달에서 1차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7월 달에서 2차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게 되면 주가는 상당히 하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좀 다행스러운 것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9,000원대에서 다시 지지를 좀 받고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좀 단순하게 좀 편하게 보신다면 고점에서 매물대에 나온 거래량과 저점에서 거래량이 지지받을 때 거래량을 좀 비교를 해보시면 상당히 거래량이 고점에서 저항받을 때 차익 실현 나올 때 거래량이 더 많이 있죠. 그럼 이 거래량을 넘어서서 주가가 움직이려면 그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필요했을 때 산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지금 보시면은 9,000원대 초반대 지지를 받지만 7월 달에 13,000원 저항대에서 나온 거래량을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반등을 주면 직전 고점이었던 13,000원대에서 좀 빠져나온 전략을 세우시는 게 1차적으로 사실은 좋은 전략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최근에 이 지점까지 지금 거의 다 올라왔을 때 지금 관점에서 좀 빠져나온 전략이 좀 필요하고요. 여기서 일단 120선을 밀고 올라왔을 때 이후에 눌리는 지점에서 재차 상승이 좀 기대가 됩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봤을 때는 종목이 다시 이제 상승 쪽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로 빠져나오지 못하셨다면은 지금 11,000원 초반대에서 지지를 한번 보시고요. 이 11,000원 초반대에서 지지가 되면 여기서 다시 반등을 줄 때 13,000원 초반대에서 절반 정도 빠져나오시는 전략, 그리고 절반은 13,000원 돌파하는 전략을 다시 세우신다면 분할로 좀 접근하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디바이스 ENG 문자 상담으로 깔끔하게 함께 해봤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 계시는데요. 전화, 문자, 카톡방으로 언제든지 종목 접수 받고 있으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전화 연결인데요. 시청자님 바로 연결을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종목부터 볼게요. 한화 시스템 맞으시고요. 예. 네네. 11,650원에 50% 비중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네. 설마 이거 상장일에 매수하신 거 아니시죠? 상장하는 날 매수했어요. 상장일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 근데 그게 네.
공모가가 12,250원인데 네. 11,650원에서 그래 와 싸다 싶어서 샀는데 계속 내려가네요. 그러니까요. 그게 왜 그러면 궁금한 점은 네. 그러면 11,250원에다 공모세 샀는 사람 2,250원 샀는데 자꾸 손해보고 다 판다는 결론인지 그게 이해가 안 가네요. 그 부분 일단 제가 그럼 이지환 전문가 통해서 네. 좀 시원하게 상담을 도와드릴게요. 네. 전망에 대해서도 좀 짚어드리고 싶은데 바로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시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종목은 상당히 좋은 종목에 접근을 하셨습니다. 예. 펀더멘탈로 봤을 때 하나시스템은 지금 주가는 좀 밀려내려 했지만 상당히 좋은 종목이 맞습니다. 다만 예. 이제 다음번에 이런 종목에 공모를 하실 때는 예. 비중을 이렇게 50%까지 하시는 거는 조금 무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비중을 조금 낮춰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공모하는 종목들의 특징을 좀 보시면 예전하고 좀 달라졌는데요. 예전에는 공모가 대부분 공모가 당일날 보시면 대부분 큰 폭의 상승을 좀 기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모 받기가 어려운 거지 공모를 받고 나면 배정을 받고 나면 주가가 대부분 이제 상장이면 큰 폭 뛰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이런 경향이 바뀌기 시작한 게 최근 한 2년 전부터죠. 대부분 이제 2년 전부터 어떤 현상이 왔냐면 공모가보다도 이제 좀 주가가 대부분 공모 이후에 상장이 되면 한두 달 정도 혹은 길게 한 3-4달 정도 조정받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한 2년 전부터 좀 경향이 되었고요. 그렇게 경향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어떤 공모가 나오냐면 특수 공모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뭐냐면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가 이 공모 가격의 90%를 보증하는 제도를 하는 공모 제도가 최근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주가가 10% 이상 밀리면 증권회사에서 그 종목 대사주는 그 가격에 사주는 공모 제도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공모 가격의 거품은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이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밀리는데 이런 경향은 최근에 공모 종목들의 대부분 좀 공통되는 형상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공모 가격에서 지금 보시면은 빠져 있다는데 대부분 이제 공모 가격에서 빠지는 종목이 꼭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좀 많이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이 종목들의 흐름을 좀 보면 사실 이 공모 종목 같은 경우는 기술적 흐름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 한 2-3달 정도 빠진 이후에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을 보셔야 되는데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내재적 가치로 봤을 때 한 10,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사실 싼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매수가보다는 상당히 좀 밀려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충분히 이제 10,000원대 정도를 놓고 좀 버텨보시는 전략이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적으로 상당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는 충분히 반등을 줄 거라 봅니다. 다만 최근에 경향을 봤을 때 한 2-3달 정도 조정, 특히 이번에 봤을 때는 이번 선물옵션 동시만기 이후에 좀 들어가게 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포트가 좀 변할 때, 펀드들의 포트가 변할 때 충분히 포트에 편입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신다면 지금은 좀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좀 공모가 대비 좀 하향돼 있지만 좀 견디는 전략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10,000원대 초반 정도를 한 저점 정도로 좀 보시면서 이후에 반등 주면 충분히 공모가 이상으로 넘어갈 수 있다. 다만 목표가 선정은 지금 사실상 좀 어렵고요. 공모가보다는 좀 위쪽으로 많이 잡으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한화 시스템에 대해서 상담을 도와드렸는데 좀 많은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또 추가적인 궁금증 있으실 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 상담 계속해서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는데요. 보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한화 시스템을 마지막으로 상담을 도와드려서인지 지금 신규 상장주들에 대해서 종목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내일 이 시간에도 다시 봐드릴 거니까요. 전화하고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이용을 하셔가지고 얼마든지 궁금하신 점 지금부터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고요. 문자는 샵 498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톡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배트맨 이지환 이렇게 6글자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얼마든지 무료로 남겨보실 수가 있으니까 편안하게 참여를 해보셨습니다. 저희가 바로 다음으로는 이지환 위원의 투자 팁 들어보는 시간으로 또 준비를 해뒀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첫 시간이니만큼 바로 다음 시간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지환 전문가하고는 처음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어떤 또 느낌으로 강의를 해주실지 정말 궁금한데요. 일단은 그에 앞서서 주제도 상당히 궁금한 것 같아요. 오늘 주제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네. 좀 가볍지만 우리가 연말을 앞두고 한번 생각해보고 짚어가야 될 부분, 가장 원초적인 부분부터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자, 우리가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투자 굉장히 오래 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도 많을 건데 우리가 이제 한 번쯤 연말에 꼭 짚어볼 부분 중에 하나가 과연 내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가, 어떤 종목을 사고 싶은가, 우리가 사고 싶은 종목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먼저 좀 규정을 하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따라간다면 분명히 좋은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우리가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5대 종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전자부터 해서 이전의 종목 보시면은 SK 하이닉스, 네이버, 바이오로직스, 현대차 등 대부분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들어와 있고요.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이익도 굉장히 많이 나는 종목입니다. 자,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기업을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맞는 말이죠. 한 70% 정도는 맞는데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좋은 기업을 사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기업은 바로 삼성전자가 됩니다. 삼성전자는 분기당 수익이 6조 원에서 8조, 9조까지 나오고 있는 회사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현금 보유액이 105조 원 정도 해당됩니다. 105조 원 정도면 사실 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못할 게 없는 기업이죠. 이익이 가장 많이 나고 못할 게 없는 기업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좋은 기업에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삼성전자만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노하우가 없다, 투자 전략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 그 부분이 맞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좀 가지고 삼성전자를 분할해서 산다면 결과는 반드시 좋을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이 늦은 시간까지 이 방송을 보시고 여기에서 뭔가를 좀 찾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제 이런 부분이 아니라 뭔가 좀 새롭고 남들보다 좀 다르고 좀 더 뛰어난 투자를 하고 싶으신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좋은 기업을 사는 것은 맞지만 여기에 뭔가 우리가 좀 더 첨언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좀 보시면은 쉽게 얘기하시면은 우리가 사고 싶은 종목은 바로 이런 종목이죠. 현재 이익이 나 있는데 생각보다 이익이 더 많이 난 종목. 이거 쉽게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3분기 실적이 한 100원 정도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150원이 났다. 이런 종목을 사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지금 가치가 앞으로보다는 앞으로 이익이 좀 더 많이 날 것 같은 종목. 이런 종목을 사고 싶은 거죠. 지금의 이익은 한 100원 정도 나고 있지만 앞으로 한 150원 정도 나겠다라고 하고 싶은 종목.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보시면 바로 이 두 가지의 모든 종목들이 다 해당되게 되는 거죠. 요걸 조금 더 우리가 풀어서 좀 보시면은 현재 가격이 현재 가치보다 좀 싼 거죠. 쉽게 얘기하시면은 이 주식의 가치가 100원인데 현재 가격이 90원밖에 하지 않는다. 10원의 이익이 남죠. 이런 종목을 사고 싶다. 그게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가치가 예를 들어서 100원 정도밖에 하지 않지만 이 종목이 앞으로 미래 가치는 한 150원 되겠다. 샀을 때 50원 정도의 수익을 취할 수 있다. 자, 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회사를 사고 싶은 거죠. 결론적으로 좀 보시면은 결국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주가의 주식의 종목에 접근을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사고 싶은 종목은 이 두 가지에 해당됩니다. 저평가되어 있거나 강하게 성장하는 종목. 이 두 가지를 사고 싶은 거죠. 자, 그렇게 좀 보신다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은 만약에 올해 초 1월 2일 날 우리가 삼성전자와 KMW라는 종목을 좀 보시면은 삼성전자를 살 것인가 KMW를 살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연초 대비 27% 상승을 했고요. KMW 같은 경우는 5G의 대장주죠. 400%가 넘는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기업은 맞지만 우리가 사고 싶은 주식은 삼성전자보다는 바로 이 KMW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욕심은 다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종목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싼 종목입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바로 이 싼 종목을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울 수 있는 투자 전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는 거죠. 이 부분을 좀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종목에 접근해야 될까? 좋은 기업, 좋은 종목 맞지만 우리 개인 투자가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될 종목은 바로 싼 종목입니다.
그러면 이 싼 종목만 찾으면 되지 않느냐라는데 왜 수익이 나기 어려울까요? 결국 이 싸다라는 판단을 우리가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이 싸다, 비싸다라는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시장이 하는 거죠. 시장이 바로 이 싸다와 비싸다의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싸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가격이 적정한가 비싼가 싼가 혹은 이 종목의 미래 가치가 올라갈까 내려갈까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보시면은 결국에는 뭡니까? 이 싼 종목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바로 분석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바로 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본적 분석이나 바로 기술적 분석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이론가도 아니고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죠. 바로 싼 종목을 찾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은 바로 실전에서 쓸 수 있는 부분만큼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죠. 실전에서 쓸 수 있는 부분만큼만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시간에서는 바로 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싼 종목을 찾아나가는 이제 여정을 시작을 하는 거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자, 이 관점을 꼭 견제를 하시고 우리가 이 싸게 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분석 툴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 이 시간을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고 같이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꼭 숙지를 해서 시장에서 싼 종목을 사서 비싸게 파는 전략으로 나가신다면 시장은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좀 기억하시고 오늘 첫 시간인데 우리가 필요한 전략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싼 종목을 찾는다 이 부분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오늘은요, 첫 시간인데 주제가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 라는 주제였습니다. 대형주, 중소형주에 대해서 일단 좀 어떤 걸 사야 좋을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추가적인 궁금증은 저희가 내일 이 시간 10시부터 11시까지 이어지니까 얼마든지 내일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방송 보시면서도 궁금하신 내용들 계속해서 전화하고 문자, 카카오톡 이용하셔가지고 연락을 주고들 계시는데, 그러면은 전문가님, 일단 저도 좀 궁금한 내용이 생겼어요. 내일 이 시간에 그럼 지금 일단은 이 내용과 더불어서 또 어떤 점을 강의를 해주실 건지 추가적으로 좀 조금만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이제 우리가 이 찾아나가는 싼 주식을 찾는 이제 여정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본적 분석부터 내일부터 이제 조금씩 맛을 보여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이 싼 종목을 찾을 때 이 적정 가치를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은 사실 개인 투자자로 살 수 있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 범위를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실전 투자 툴 이 부분을 가지자는 것, 만들자는 것.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은 나만의 투자 전략을 충분히 세울 수 있다. 그 투자 전략으로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살아남는 생존 전략을 배우자라는 관점 견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이 싼 종목을 기술적 분석과 그리고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골라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그러면은 기업의 재무제표나 차트나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시면서 내일부터는 또 어떤 종목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인지 함께 발굴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내일 이 시간도 계속해서 시청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시부터 11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 그러면은 쭉 이 시간에 생방송으로 내일도 종목 접수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얻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이지원 전문가님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좀 어떠셨는지 소감도 들어보고 싶어서 저희가 마치기 전에 전문가님께 좀 한 말씀 드릴게요.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좀 어떠셨어요? 예, 사실 이제 전달하고 싶은 욕심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첫 시간이다 보니까 저도 좀 환경에 적응할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정도밖에 못 해드렸지만 내일은 또 달라질 것이고 그 다음 날은 또 달라질 것이다. 필요한 부분 우리가 이 시장에서 같이 고민할 부분 여기서 다 고민하시고 답을 제시해드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시장에서 충분히 우리는 수익을 거두고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좀 신념 같은 부분을 좀 가지고 이 시간에 같이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다. 저도 그만큼 더 노력해서 오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첫 시간이었는데 오랜만에 또 시청자분들하고 전화 연결 통해서 또 이렇게 소통을 하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일도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상담보다는 전화 상담을 주시면 조금 더 뭔가 좀
실시간인 느낌이 더 나고 또 시청자분들과 반갑게 소통을 하는 시간을 즐겨볼 수가 있으니까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로 연락을 주시거나 전화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문자 주시고요. 또 그리고 무료로 이용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배트맨 이지환 6글자 검색하시고 이지환 전문가의 톡방에서 부담 없이 종목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지환 전문가께서는 목소리가 상당히 좋으시고 또 막힘없이 상담을 쭉쭉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정말 답답하신 분들은 막힘없는 그런 답변을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 이 시간에도 10시부터 11시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아울러 저희 배트맨 3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 또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해주신 이지환 전문가하고는 그럼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오늘 1시간 동안 정말 투자에 대한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